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입니다. 24년 갑진년 용해해입니다. 그래서 이 갑진년이 들어오면 갑진년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공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이 진 용해가 들어오면 이제 공망이 작용하는데 어떤 사주들의 공망이 작용하고 또 공망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공망이라는 것은 한자로 쓰게 되면 빌공자 비어있다는 의미고요. 망할 망자에서 좀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다른 말로는 천중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공망이 이제 그 사주를 공부하시든지 아니면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공망도 이론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중을 높지 않게 생각해서 공망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공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공망이 뭔가 없다고 하면 무조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재성, 재물이 공망이면 당신은 돈복이 없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결혼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관성이 공망이면 여성 같은 경우는 남자 운이 없다. 그리고 당신은 직업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공망을 볼 때 이제 연띠별로 해서 띠로 해서 연주를 보는 공망이 있고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또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공망이 있는데, 심지어 월 그리고 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주가 공망이면 형제 부모 덕이 없다. 또 시주가 공망이며 자식 덕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 일견 타당하고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공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극단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공망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상당히 능력을 발휘해서 잘 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심지어 공망이 전혀 작용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사주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또 공망이 합으로 아니면 형충파에게 묶이느냐. 근데 합이 되면 묶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충돌이 와서 부딪히고 깨지게 되느냐. 그건 또 해공이라고 해서 공망이 풀린다.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공망을 아주 비중 높게 보진 않아요. 고려는 합니다. 왜냐면 사주는 공망보다도 음양 오행의 조화, 전체적인 기운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영향은 있지만 아주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유김이라는 전법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김에서는 공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날 무슨 일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공망일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공망 시간에 누가 뭔가 의뢰를 했다든지 했을 때는 이때는 점이기 때문에 그 순간이 순간적으로 사라진다는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주는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길게 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공망이라면 그 평생 그게 다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사주에서 대운 같은 건 또 공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운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기운 이것은 공망으로 보지 않아요. 유김에서도 물론 이제 월장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이제 공망으로 또 안 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요도는 유김 전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점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시점에 발생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주는 여기서부터 죽을 때까지 긴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비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그런데 전법은 이 시점이기 때문에 이 순간이 공망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점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뭐 사주에서는 아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24년 갑진년이 되면 어떤 사람들이 공망이 되는지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주 공망은 이 갑이 어떻게 되느냐, 갑자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갑자을축해서 쭉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갑인순까지 해서 이 한 개 순에 10개씩이 있어서 이 6개의 순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60갑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60갑자 중에서 갑진년이 공망에 해당되는 띠가 있고 나이가 있고 일주가 있어요. 자, 일단 이제 연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고 했을 때 연은 띠를 말을 하는 건데, 일단 뭐 띠가 어떤 띠가 일단 24년에 공망이 되는지 그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4년생이 갑오생입니다.
그래서 갑오생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을미생, 갑오, 을미, 병신, 그리고 정유생, 정유,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임인, 계묘생까지. 계묘생은 이제 올해 한갑이 지났잖아요. 23년에. 자,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년생까지 이 10개의 띠가 바로 갑진년 2024년이잖아요. 갑진년에 이 진이 공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10개의 띠를 태어나신 분들 54년생부터 63년생 같은 경우는 일단 70대에서 60대 이렇게 해서 걸쳐 있는데 이분들은 연으로 본다 그러면 이 갑진년의 기운이 공망이 됩니다. 그런데 사주는 과거에는 뭐 띠를 좀 중요시한 적이 있어요. 당사주에서. 하지만 사주는 일간과 일주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띠의 비중은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도에 태어나신 분들이 혹시 이제 갑진년이 공망이 들어온다 이렇게 어디 가서 상담하다 보면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갑오서부터 계생까지 그러면 대체로 이제 60대 중반, 70대 중반까지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60대 중반이 아니네. 60대 이제 초반부터 70대 초반이 되는 거죠. 71살이니까 54년생 내년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연도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갑진년에 지는 공망을 그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태어난 날의 일간이 이날에 태어나신 분 이제 일간 일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난 날이 이 연하고 상관없이 태어난 날이 일주라고 합니다. 일주를 볼게요. 자, 갑오일에 태어나신 분, 을미일에 태어나신 분 두 개씩 볼게요. 이거는 목의 기운, 화의 기운, 토의 기운, 금의 기운, 수의 기운 이렇게 돼서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공망이 뭐가 되냐면 진과 사가 공망이에요. 그러면 내년 그러니까 25년, 24년, 갑진년, 25년까지는 공망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이분들은. 그런데 대운에서 진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운은 10년 작용하기 때문에 10년이 통째로 없어진다 의미가 있어서 공망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 갑을인 사람들은 뭐가 공망이 되냐면 진이 공망인 거죠.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이게 재물이 됩니다. 재물. 그러면 2024년은 갑오일에 태어나신 분, 을미일에 태어나신 분은 재물의 기운이 없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혹시 본인들이 어떤 투자라든지 매매, 거래, 계약 이런 거 했을 때 돈과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오일날 태어나신 분이나 을미일에 태어나신 분은 가급적 2024년은 공망의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뭐 돈과 관계된 투자, 거래, 매매 그리고 비용, 뭐 씀씀이가 많이 나간다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사람, 친구, 형제, 자매 돈을 빌려준다든지 하게 되면 손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갑을일날 태어나신 분은 2024년은 가급적이면 뭐 일단 금전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갑신일, 갑자일 아니면 을의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오직 갑오일날이나 을미일에 태어나신 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병신일, 정유일날 태어나신 분, 특히 병신일날 태어나신 분은 이 내년은 괜찮은데 이 25년이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로기 공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내년은 병이나 정은
화생토, 토라는 것은 식신상간이 되기 때문에 어떤 거 이제 음식 문제로 인해서 잘못된다라든지 자식 문제로 인해서 자식이 내년에 뭐 좀 일이 안 풀린다라든지 아니면 실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여성 같은 경우는 특히 자식 문제고 또 남성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라든지 또 남성 같은 경우 혹시 평소에 자기 사주에 간제구설수가 있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딪히고 안 좋은 기운이 온다라든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신일 날 태어나신 분하고 정유일 날 태어나신 분은 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제 무술과 기해일 날 태어나신 분, 무술, 기해.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비견 겁재가 됩니다. 그러면 비겁이 공망이 되기 때문에 친구, 동료 이런 사람들하고 어떤 문제, 불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비겁이라는 것은 같은 기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형제가 조금 뭐 어디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형제로 인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다라든지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회사에서 동료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특히 또 신약사주는 이 진이 이 문화기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약하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년이 들어와도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자일날, 신축일날 태어나신 분들은 진이라는 것은 이제 문서운인데 문서가 공망이 됩니다. 그러면 문서 계약, 거래, 매매 한다 하더라도 크게 이득이 없다라든지 시험 아니면 뭐 공부, 합격 이런 운이 약하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주로 이 경자일이나 신축일에 태어나신 분은 주로 서류 관계, 공부, 문서 이런 쪽에 기운이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바를 쉽게 얻을 수 없고 만약에 뭐 시험 중요한 걸 본다 그랬을 때 합격률이 떨어지고 또 24년에 총선이 있는데 국회의원 나갔는데 뭐 별로 안 좋다라든지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일, 개묘일 날 태어나신 분은 진 같은 경우는 이제 현관 정관이 되는 거예요. 관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하신 분한테는 이게 또 수의 고장제이기 때문에 관운이 들어와도 조금 괜찮지만 평소 자기가 몸이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특히 이제 혈액순환기 계통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부인병 계통에 건강이 안 좋아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공망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기운이 약하게 들어오는 건 있습니다. 약하게 들어오고 또 여성 같은 경우는 이게 관이잖아요. 또 관이면 남편 남자인데 그게 약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큰 도움은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실직을 한다든지 갑자기 직장을 옮긴다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그 남자친구 미혼인데 남자친구가 생긴다 하더라도 크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아니고 인연이 별로 아닌 그러니까 인연이 잘 이어져야 되는데 인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이민생하고 계묘생은 뭡니까? 이게 진하고는 합이 돼요. 인묘진, 그 다음에 묘진. 인하고 진은 상극의 기운이기도 하지만 방암으로 인묘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민생보다는 계묘생이 훨씬 더 묘진 합이 돼서 공망의 기운이 이럴 때 이제 해공이 되는 거야. 합으로 돼서 묶여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정유생도 이게 유진합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화생토 이제 자식관계인데 이게 합이 돼서 금의 기운으로 바뀌어요. 그랬을 때 이때 공망은 풀린다 해공. 그러면 이 진의 작용은 크게 작용을 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똑같은 글자가 와도 어떻게 합이 되고 충이 되고 파가 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주변에 어떤 게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 보는 게 굉장히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똑같은 글자를 보고 선생님마다 다르게 보는 게 어떤 사람은 이걸 굉장히 크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 이거 뭐 비록 합이 된다 그래도 크게 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실 합이 되면 이 기운이 없는 건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것을 해공이라고 됩니다. 해공은 공망이 풀어졌다.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갑오년생인데 을미일에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작용을 합니다. 왜냐면 태어난 건 말띠인데 을미일에 태어났으면 이때는 이제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하고 일이 같이 한꺼번에 공망이 되니까. 아니면 을미생인데 갑오일날 태어나든지 갑오생인데 을미일에 태어나든지 아니면 갑오생인데 병신일날 태어난다든지 을미생인데 무술일에 태어난다든지 이게 이제 두 개가 있을 때 연하고 월에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좀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일을 위주로 해서 보지만 연과 일이 두 개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충분히 아니면 또 세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 일주 있을 때는 조금 약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두 개 내지 세 개가 있다 그랬을 때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 그리고 합이 있느냐 아니면 형충파해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또 제가 말씀드린 게 어렵고 야 이게 무슨 말이지 좀 힘든 분들은 다시 한번 천천히 영상을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뭐 저 같은 사람한테 상담을 의뢰하시든지 아니면 뭐 다른 분한테 의뢰를 해서 좀 더 정확하게 그 의미가 2024년 갑진년이 어떤 의미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선생님한테 사주 상담을 받아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어난 날의 기준이 더 중요하고 연하고 두 개, 세 개가 겹치면 그 작용력이 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